미국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디즈니 엑스포가 열렸지만 모두가 기대하던 극적인 반전은 없었던 걸로도 모자라 톰 홀랜드와 케빈 파이기가 이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듯한 말을 남겨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먼저 톰 홀랜드는 앞으로의 스파이더맨은 지금과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놀랍도록 멋질 거고 더 나은 길을 찾을 거라는 말을 남겼는가 하면 케빈 파이기는 스파이더맨의 합류가 한시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5편의 영화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면서 마치 스파이더맨에게 작별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희망은 있는 걸로 믿고 싶지만 만에 하나 이대로 스파이더맨이 마블을 떠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appy trails, kid. Friday, send him home. Yep. Oh, come on!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니가 제작하게 될 새로운 스파이더맨 영화는 일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관련된 모든 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합류했던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입니다. 두 캐릭터는 희한한 계약 조건 때문에 당시 마블과 폭스의 영화에 모두 출연하는 건 가능했으나 돌연변이라는 걸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히드라의 실험에 의해 탄생한 거라고 설정을 바꿨던 것처럼 소니의 스파이더맨도 이제 MCU와 관련한 설정을 일체 못 쓰게 됩니다. 제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블로 왔던 스파이더맨은 MCU 영화 3편과 단독 영화 2편을 거쳐 숱한 영화에서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원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진정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야말로 아이언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파이더맨 자체의 잠재력을 마음껏 터뜨릴 수 있게 됐으면서도 이 사단이 벌어진 탓에 모두 물거품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게 됐죠. 5편의 영화 중에서 무려 3편이 스파이더맨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으니 사람으로 치면 절반 이상의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하다못해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를 볼 수 없는 건 물론이고 5편의 영화에서 봤던 스파이더맨의 모든 수트를 마블에서 디자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선 수트를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하게는 스파이더맨의 수트에 있던 여러가지 기능조차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건 기존의 스파이더맨 영화와 크게 달라졌던 부분이라 불만을 갖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어쩌면 전화위복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네요. 이외에 파프로몸의 주요 소재이자 작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 선글라스도 영영 볼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스파이더맨의 단독 영화에 등장했던 거지만 출처가 다름 아닌 토니 스타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겠죠. 사실 이건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더맨에게 이 선글라스가 있다는 건 앞으로의 영화에서 두고 골칫거리나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제거해버리는 게 한결 부담이 덜할 겁니다. 그리고 파프로몸에서 나름 스파이더맨의 조력자로 등장해 재밌는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던 해피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해피와 메이 숙모의 썸도 아주 신속하게 막을 내렸네요. 이거에 비하면 큰 타격은 없지만 닉 퓨리와 마리아 힐도 2번 다시 볼 수 없고 비로소 스파이더맨이 뉴욕의 마천루를 활공하게 됐으나 어벤져스 타워는 종적을 감춰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프로몸의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어벤져스 타워가 살짝 보여서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죠. 토니 스타크의 라이벌인 저스틴 해머나 스파이더맨의 숙적인 노먼 오스본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막상 영화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게 마블에겐 천만다행입니다. 행여라도 노먼 오스본이 샀다고 했으면 마블이 언급할 수 없었을 테니 아까운 소재 하나를 무의미하게 버린 꼴이 됐을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빠진 스파이더맨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나 아쉬운 점이라면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니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달리긴 했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분리된 만큼 소니의 다른 작품들과 콜라보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과 베놈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영화가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선과 악의 충돌로 그린다면야 특별할 게 없겠지만 두 캐릭터의 관계를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모호한 상태로 그린다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소니가 DC 같은 오판을 하면서 이참에 스파이더맨과 베놈을 곧장 만나도록 서두른다면 자멸을 초래할 겁니다. 가뜩이나 소니에서 예전부터 두 캐릭터를 만나게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부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합니다. 역시나 제가 바라는 최선은 그냥 스파이더맨을 마블의 품에 남겨두는 겁니다. 케빈 파이기의 말 맞다나 소니와 마블의 불편한 동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면서 MCU를 떠나는 스파이더맨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게 되는 결말을 보여줄 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라는 말로 끝낼려 했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좀 전에 나온 소식에서 톰 홀랜드의 말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3를 어떤 영화로 만들지 소니와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소니와 마블이 몇 달 전부터 협상하다가 결렬됐다고 하더니 이미 양쪽 다 이 결과를 받아들인 시점에 맞춰서 외부로 흘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스파이더맨의 하차는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마음 편히 먹고 기적이 일어나길 비는 것 외엔 없겠네요.